네, 여기는 저희 집 화장실입니다. 왜 지저분한 화장실에서 그 강의는 하고, 이거 이상한 거 찍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찍는 거 아니에요. 자, 이 한번 강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요? 아침에 제가 좀 어저께 좀 강의를 하다가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오늘 다시 이어서 해요. 지금 이틀간 또 이거 마라톤 강의가 또 될 것 같네요. 원래 수감 수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냥 성하고 강간의 역사에 대해서 하는. 자, 강간. 어저께까지 어디까지? 강간이 어떻게 이제 일어나는지. 자, 강간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전복 전쟁이 일어나면서 강간이라는 게 이게 형성이 돼요. 예전에는 뭐 강간 같은 게 없었어요. 예전에는 좀 이게 시족 사회하고 작은 부족 사회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강간이라는 개념이 좀 없었어요. 왜? 굳이 뭐 강간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 그 당시에는,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자, 인류 역사상 어디나 다 똑같아요, 이게. 근데 이 천신계까지 좀 뚫어서 이거 강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강간이 일종의 천신들이 만들어냈어요, 그걸. 유도를 시켜냈어요, 인류에.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다른 시족이나 부족이나 다른 국가 민족 사람들과 어떻게 돼요? 화합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씨발 강간 범죄가 무슨 지금 화합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야, 무슨 족같은 소리였냐고 다들 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보통 이게 다른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뚜렷하게 나타나요. 보통 국가가 형성되는 데서 화합하고 이렇게 뭉치고 부족이 뭉치면 국가 같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이 국가가 어떻게 해요? 다시 쪼개져요. 자, 이런 일들이 반복해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성적인 문제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아주 본능적인 심리와 관습과 문화, 얘에서 어떻게 해요? 성적인 걸 절대로 뺄 수가 없어요. 너무 당연하죠. 자, 성적인 건 성관계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해요. 종족 보존을 해요. 너무 당연하죠. 이렇게 국가 형성하고 굉장히 뚜렷하게 됐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자, 이게 이제 뭐 3,000년, 4,000년 전, 이 인류의 역사의 한 토막을 통해서 그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전 인류가 6,000년 전에 망했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원시 시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지금 현대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지금 약 6,000년이 약간 좀 넘는 기간이 걸렸어요. 근데 강간하고 뭔 상관이에요? 굉장히 상관이 높아요. 자, 강제로 화합을 시키는 방법이 강간이에요. 뭔 개족같은 소리냐고 이제 하실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 인류학 역사가 아니라 인류학적인 관점과 천신계에서 이게 설계를 하는 코딩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어요. 이 지구라는 별을 실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돼요? 제일 큰 목적이 뭐예요?
12종족들이 어떻게 나중에 통일 작업을 하고 싶은 거야. 서로 다른 종족과 어떻게 해요? 합병을 시키고 싶은 거야. 쉽게 말해 M&A를 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기업 인수합병하고 M&A 하죠? M&A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12종족 천신계대가 제가 예전에 다 좀 어느 정도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서로 간의 문화와 간섭이 어떻게 해요? 지구가 이 태양계가 형성되기 엄청 오래전부터 어떻게 해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따로따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게 따로따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질적이에요. 이제 같은 호모 사피엔스의 몸을 쓰지만 이질적이에요. 같이 통일해서 같이 사는 게 거의 어떻게 해요?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하지만 시도를 해요. 그래서 12종족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자기네들이 그 어떻게 통일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해요. 그 목적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천식계에서 통일하면 되죠. 천식계에서는 시도를 해봤죠. 완전 불가능해요, 진짜. 너무 다 자기 방식으로 끌고 가려고. 12종족이 예를 들어 통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방식으로 다 끌고 가려고. 근데 지금 보니까 천신보다도 하계에서 그거를 갖다가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천신신도 그걸 알아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천신계에서 이게 통일한 것보다 하계에서 그렇게 통일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럼 하계에서 그걸 갖다가 통일이 일어나면 천신계에서는 쉽게 이루어져요. 자, 땅에서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어떻게 땅에서도 일어나. 땅에서 통일 작업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늘에서 통일 작업이 일어나요. 천신계에서.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이제 그걸 갖다가 무리하게 이걸 갖다가 이렇게 화합을 하는 과정에서 인류가 많이 멸망하고 그래요. 자, 예를 들면 터키 종족 같은 경우에는 여자밖에 없어. 남자가 거의 없다겠죠. 자, 예를 들면 호랑이 종족이나 쥐 종족은 어떻게 해요? 다 남자야. 여자가 없어. 자, 이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성이 있는 이걸 경험을 못 해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하기에 내려놓으면 약간 이게 어떻게 그게 좀 잘 안 돼. 자, 여기서 너무 벗어나나? 자, 이거를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인류학적인 관점으로 이제 다시 들어갈게요. 자, 이제 6,000년 전이라는 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원시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원시 시대. 자, 원시 시대와 선사 시대. 자, 원시 시대는 근원원자. 그리고 선사 시대. 똑같나? 이게 좀 틀리죠? 원시 시대는 완전히 짐승과 같은 시대. 선사 시대는 약간 거기서 벗어난 시대. 맞나? 그리고 이제 석기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죠. 이제 석기 시대는 어떻게 해요?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자, 이건 기본적으로 배웠죠. 학교 다닐 때.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가 오고, 그 청동기 시대와 석기 시대 사이에 어떻게 해요? 금과 은, 구리를 갖다가 가공을 하는 시대가 와요. 예전에 강일타였죠. 이게 중요해요. 문명과 강간의 문화가 중요해요. 이제 청동기 시대 때 강간이라는 개념이 탄생해요. 왜? 정복이라는 개념이 탄생하면서 강간이라는 개념이 탄생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설명 안 드릴게요. 여기 청동기하고 그 다음에 철기 시대가 넘어가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봉건사회 이게 저건데, 자, 여기서 이제 철기 시대까지 원시에서 철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철기 시대가 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정복전쟁이 왕성하게 되고, 철기 시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굵직한 제국들이 탄생합니다. 근데 제국의 전 단계가 국가예요. 정확히 따지면 제국의 전 단계가 대국. 약간 섬세화를 시켜요. 약간 더 나눌게요. 약간. 자, 국가가 매 수십 개의 아니면 매 수백 개의 국가가 합쳐지면 어떻게 제국이 돼요.
근데 제국도 아니고 그 이 나라가 크긴 해. 근데 제국이라기나 하긴 좀 그렇고 국가이라 하기라도 애매한 저기 그 나라들이 있어요. 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게 고구려예요. 고구려가 국가라고 하기에는 커. 근데 제국이라고 하기에는 좀 작어. 그러면 여기를 뭐냐? 대국이라고 해. 자, 최초의 제국이 탄생한 거는 역사적으로 진나라예요. 서양에서 로마가 최초로 이제 제국을 탄생하고, 나중에 식민지 사회가 되면서 제국들이 많이 탄생하고, 유럽 제국들이 많이 탄생하죠. 자, 여기서 강간이라는 거를, 자, 현엄 어떻게, 강간이라는 거, 천신들이 어떻게 인간들한테 주입을 시킨, 강압적으로 주입시킨 일종의, 뭐라고 할까, 이게, 제국과 국가를 어떻게 해요? 이거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게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주입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걸 이제 여러분들 역사를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정말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강의예요, 이게. 어디에서 이런 역사 강의 못 들어요. 자, 제국과 국가가 있어. 자, 그 사이에 대국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중국 역사를 보면 중국의 어떻게 제국들이 탄생했다가 다시 이게 국가로 쪼개져요. 이거를 반복을 많이 했어요. 자, 중국의 역사의 대표적인 게 뭐죠? 진나라 다음에가 한나라죠. 자, 진나라는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망해요. 그리고 한나라가 오래 가죠. 자, 한나라도 제국 국가죠. 한나라가 망하고 어떻게 삼국시대가 도달을 하죠. 그럼 이때 시는 어떻게 하냐? 대국의 시대라고 해요. 자, 각각 위초고가 대국으로 쪼개진 거예요. 한나라라는 그 제국이 어떻게 해요? 대국으로 세 토막으로 쪼개져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인 위, 촉, 오. 위나라, 촉나라, 오나라. 이 세 개 나라가 대국으로 쪼개진 거예요. 여기 냄새가 나네. 자, 대국으로 세 개로 쪼개졌다가 어떻게 되나요? 5호 흰육국 시대가 열리죠. 굉장히 오랫동안.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나요? 다 어떻게, 대국들이 또 쪼개져서 어떻게, 하나로 나중에 타마이가 한번 통일하죠. 얼마 못 가요. 바로 그냥 어떻게 다 쪼개져 버려요. 어떻게, 다들 국가 개념으로 쪼개져요. 대국들이 아니라 국가 개념으로 다 쪼개져요. 한나라는 큰 덩어리였던 이 제국이 어떻게, 조그만한 국가로 해서 다 쪼개져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56국 시대예요. 그럼 왜 춘추전국 시대도 국가네? 자, 우리가 춘추전국 시대를 보는데, 춘국 시대는 국가도 형성되지 않은 지역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진나라가 그 사천성 그 안쪽에 조그마한 그 나라였어요. 여기는 국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진나라 모든 시스템. 근데 그 진나라 안에서 그 당시에 사천성을 진시황이 통일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천성 안에는 국가라는 자체가 형성이 안 된 나라들이 어떻게 수두룩했어요. 그냥 시족이나 부족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있는 그 지역들이 많았어요. 국가 자체도 형성이 안 된 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이 사천성을 통일할 때 굉장히 쉽게 통일한 게 그거예요. 그 사천성 분지지역 안에 큰 나라가 하나가 있었으면 진나라가 그걸 통일을 못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실질적으로 춘추전국 시대는 어떻게 해요? 막 국가들이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쪼개졌다. 국가가 형성이 됐다가 국가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부족 시족 사이로 어떻게 쪼개지고 또 다시 국가를 형성했다가 부족 사이로 쪼개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5, 16세를 통일을 하죠. 수나라가 통일하죠. 옛날 수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수나라가 뭔 뜻이냐면 물숫자, 물길을 트기 위해서 어떻게 고구려를 혼내주러 간다. 어디로 한반도에 수행을 가는데 물길을 막아버렸어. 그 당시에도 저기 선도는 이게 뿌리가 뽑혀서도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저기 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와서 수행을 하고 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최근에 이게 좀 밝혀진 건데 수나라 당이 단이잖아요. 이게 단이 원래 단이에요. 단군 조선할 때 그 단군 있죠. 그 단이에요. 이게 원래 저희 환웅 이름이 단이라고 했잖아요. 외자에 단, 홀딱자 해가지고. 그 단의 이름을 따가지고 어떻게 해요? 국호를 만든 게, 아니, 단과 당은 틀린데요. 중국 사람들은 이게 나중에 한자가 변형이 돼요. 원래 당군할 때 그 단이에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 뜻풀이를 갖다가 어떻게 당군할 때 그 단을 좀 다르게 써요. 그래, 나중에 바뀔 거야, 아마. 국호가. 왜냐면 그 자기네들 그 정통성 때문에 단의 후손은 우리가 어떻게 한반도 그 당시에 백제죠. 원래 그 당군 조선이 백제 땅 거기서 우리가 백제 찌끄레기들 후손이라는 소리요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그걸 갖다가 약간 그 한자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걸 바꿔요. 의성어는 똑같은데 그걸 바꿔야 했대요. 원래 당이 어떻게 단이에요. 자, 수나라가 어떻게 해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한반도로 들어오기 위해서 물길을 트기 위해서 온 거고, 당나라는 그 명분이 뭐예요? 우리 단의 후손이다. 예전에 이렇게 수행을 해요. 그래서 단이에요. 원래 단나라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단이 발음이 안 돼요. 단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 하면 발음하기 쉽잖아요. 외국 사람들 단 하면 단 잘 발음 못 해요. 중국 사람들이 단이라는 발음 못해요. 그래서 당. 얘네 연 하니까 여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연불이가 여불이가 된 거야. 자, 그거 똑같아. 발음이 안 되니까 원래 우린 단의 후손이다 해가지고 단을 넣은 거예요. 단 후손 맞나요? 단 후손 맞아요. 중국 역대 왕족과 황족 귀족들은 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한반도에서 지도자로 예전에 다 간 사람들이에요. 원래 한반도 사람들이에요. 다 예전에 다 얘기했지만. 그래서 귀족이나 왕족, 황족들이 다 여기 이쪽에서 다 간 사람들, 이주해서 거기서 이제 국가를 이제 일으키고 다 그렇게 한 거야. 예전에 춘추 시대도. 예전에 말했죠. 국가라는 게 최초예요. 당군조선이 최초의 국가예요. 자, 단기 우리가 4,300 몇십 년 되지. 약 4,300년이 좀 넘죠. 3,400년 되죠. 4,300년 정도 돼. 3,400년 되죠. 지금부터 4,300년 전에 어떻게 해요? 당군조선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선포를 해요. 이게 이번 인류의 최초의 국가예요. 당군조선이. 정확히 따르면 조선이죠. 근데 당군이 세운 조선. 그럼 태조 당군인가요? 계속 당군이에요. 1대 당군, 2대 당군, 3대 당군, 4대 당군 이렇게 가면 이제 다 이게 당군이에요. 태조라고 하면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당군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최초의 국가를 세우고 이 국가 시스템을 이제 여기 한반도에서 세우니까 어떻게 이 국가를 운영해 본 나중에 여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의 자손들이죠. 황족이나 이제 귀족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밖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지도자, 이제 그쪽에서 우리 씨 좀 보내달라고, 우리를 지도해줄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그 다음 예전에 어떻게 해요? 국가라는 게 형성돼. 다 시족 사회에 있거나 아니면 부족이야. 잘해야 부족이고 아니면 대부분 시족 사회에서. 그럼 그런 사회에 다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도자가 돼요. 이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옛날 춘추전국 시대 같은 그 국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세워요. 왕족이죠.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제국을 세요. 황족이죠. 여기 왕족, 중국 역사사 왕족, 황족들은 다 여기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기 당군 조선의 뿌리가 다 당군 조선이에요. 최초의 국가예요.
최초의 국가를 운영을 해본 경험을 있는 사람들이 이주를 해요. 국가를 운영해본 경험은. 왕들이 가는 게 아니라 나란 일을 하면 저기 조정 대신들도 있잖아. 그 당시엔 조정 대신 같은 이런 저기 국사를 문화는 그게 딱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어요. 이게 최초의 그 국가예요. 탐구주의였대. 나중에 그런 저기 국가를 운영을 같이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기 중원이나 인도 쪽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지도자가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국가를 이 사람들이 세우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녹화되나? 이거 확인해야 돼. 한참 이게 헛고 있는데 이거를 끄버려. 그래서 끄고 할까? 그런 게.